이번 주제는 러일 전쟁부터 국권 피탈까지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교과서 134쪽에서 135쪽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는 한국사. 일본의 국권 강탈 부분을 참조하여 공부하도록 합니다. 대한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을사늑약을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일본의 국권 침략과 국권 피탈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청일 전쟁 이후 만주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였다. 러시아는 아관 파천 이후 대한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압록강하고 용암포의 조차를 요구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었고 미국의 지지도 얻어냈다. 이후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이 실패하자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그리고 한성에 군대를 주둔한 뒤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대한제국에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일본은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대한제국의 제1차 한일 협약, 다른 말로 제정,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로 맺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만주와 대한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러일 전쟁으로 이어졌다. 왼쪽 자료는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이 한성에 주둔한 뒤 대한제국에 강요한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오른쪽 자료는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요한 제1차 한일 협약이다. 일본이 외교와 재정 고문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 재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동해 해전 승리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는 가스라, 태프트 밀약으로,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일 전쟁을 끝내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궁궐을 군대로 포위하고 을사오적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을사늑약의 발효를 선포하였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으며 한성에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대한제국의 외교를 장악하였으며 내정까지 간섭하였다.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렸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후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외면으로 실패하였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으며 한성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외교를 장악하고 내정까지 간섭하였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순종이 즉위한 뒤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 차관이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대한제국 군대도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도 차지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일본군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로 맺어졌다.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고 순종의 퇴위가 선포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1907년 한일 신협약을 강요함으로써 통감이 한국 내정의 최고 감독권자가 되었으며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어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부수각서로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되었다.